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릴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민채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꿈틀거리자 정부와 6.17 부동산 대책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여전히 투기의 고삐만 당기는 규제들로 가득했는데요. 일단 당분간 집값은 잡히겠지만은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도 저만큼 멀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오늘도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얻어가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모든 궁금증은요.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02-3153-2594번, 끝자리 25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부자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출발해볼게요. 네, 알부자와 함께 해주실 토지 박사 모셨습니다. 오늘은 한국토지개발연구원의 박관식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시청자님,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박관식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따다, 밤하늘의 달을 따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사회자님, 저 하늘의 별을 따고, 저 하늘의 달을 따고, 저 밝은 태양도 따다가 황금으로 바꿔서 다 드리는 행복한 시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정말 또 오늘 좋은 정보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부동산 알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참 다양한 요소들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잖아요. 예. 조선산업과 부동산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그래서 다 황금으로 바꿔서 드리는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우리가 조선산업과 우리가 요즘 이 조선산업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유럽이 세계를 리드할 때는 유럽에서 이 조선을 전부 다 만들었었어요. 이것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항공모함도 요즘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데 항공모함으로 세계를 리드하고 있지만 항공모함을 가지고 세계를 가면 기름값도 많이 듭니다. 관리비 유지가 많이 들어요. 근데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이 또 세계를 리드했어요. 리드할 때 우리나라 그 90년대 초반에 세계적인 경제가 좀 어려우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일본은 이 조선을 좀 축소했어요. 조선은 앞으로 끝났다. 이래가지고 축소할 때 우리나라 스타들이죠. 우리나라의 최고 스타인 정주영 회장님이죠.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님. 이런 위대한 우리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조선 중공업을 키웠어요. 중공업. 그래갖고 이때 그냥 대대적으로 확 키울 때 일본은 조금 기운이 좀 약해가지고 줄이자. 이러면서 일본은 축소됐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경기가 쫙 살아나면서 세계 1위를 우리나라가 90년대부터 2007년대까지 세계 1위를 쫙 하는데 이것이 시세마잖아요. 누가 1등하면. 그래서 중국이라는 이 대단한 나라죠. 지금 13억 명이란 그 대단한 중국이 이 또 우리나라에 조선 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참 어렵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본, 중국, 한국 그래서 이 삼국지가 이렇게 딱 펼쳐지는데 일본을 우리나라가 착 일취월장하면서 일본을 누르고 있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끼어들어갖고 우리나라를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2017년대 나 죽겠네 했는데 이때 일본은 포기를 하고
조선을 거의 뭐 설계하는 데까지 그 대학교에서 거의 없앴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위대한 게 뭐냐? 중국에서 일위를 탈환하고 인건비가 싸다고 또는 중국 정부가 엄청 도와줬어요. 막 돈으로 도와주고 모든 걸 도와줘서 중국의 조선소를 도와줬는데 중국은 그냥 그 돈을 받아갖고 참 멋있게 대한민국을 눌렀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어영부영하면서 배가 이렇게 막 이 배가 하나가 한 300m가 넘어요. 배가 이렇게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오니까 그냥 배가 뿌지직 하고 부러지고 일본 배도 그 튼튼하게 뭐 만든다는 일본 배도 뿌지직 해갖고 절반 부러져 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에서 깜짝 놀란 거지. 그리고 LNG선을 실었는데 가다가 그냥 수습했어요. LNG를 실은 배가. 중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후등 종안에서 조선에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소에서 고쳤어요. 고쳐 수리해가지고 쭉 나갔는데 또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또 갔다가 또 고쳤어. 이번에는 그냥 호주 앞바다까지 참 멋있게 가서 고장났어. 멋있게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중국에서 고쳤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보면서 안 되겠다. 이런데 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위대하냐. 지금 약 80억 명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80억 명 중에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과 일본과 또는 이 세계의 모든 국가를 다 제치고 1위를 했다는 것이 조선산업의 대단한 쾌거예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 바다를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조선소가 들어오면 직장인, 고용 창출이 많아요. 직장인. 그래서 이 조선소가 하나 들어가면 서산시만한 도시가 하나씩 풍덩풍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가면 조선소 주변이 어느 정도냐? 조선소가 수주가 많을 때는요. 강남보다 더 장사가 잘 되고 강남 땅보다도 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 섬이에요, 섬. 거제도에 뭐가 있어요? 이 땅 끝에. 그런데 여기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조선소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고현에 가면 비싼 땅은 한 평에 1억에서 1억 5천만 원씩 가요. 그런데 중국에서 수주를 싹 뺏겼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었어요. 이 울산부터 해서 거제도, 창원, 부산, 한진중공업까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카타르에서 100척을 수주받으면서 일취월장하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이 지금 가치가 오르고 있는데 그것만 오르느냐? 지금 모든 것이 중국과의 교역 때문에 이 조선중공업이 지금 영암에 가면 현대사무중공업이 있어요. 현대사무중공업. 그리고 이곳에 가면 조선소 하나가 지금 김제시만한 서산시만한 조선소가 하나 또 새로 생기는 조선소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에요. 또 조선공단이 지금 서산시 주배되는 공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이렇게 신안의 섬들이 가려주면서 상당히 조선소 수주를 받았을 때 매력적인 지역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뭐냐? 이렇게 전 세계를 조선이 리드하면서 지금은 얼마 전까지 카타르에서 LNG 운반선만 100척을 받았냐? 지금은 이런 항구에 부산항이든 이게 울산항이든 항구에 입항하려면 옛날에는 매연이 좀 많아도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연이 있으면 서울에도 차가 못 오게 하듯이 중요 같은 걸 떼가지고 그냥 기름때가 떼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매연이 있는 배는 항구 입항을 불허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 배를 만드느냐? 매연이 없는 LNG 추진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LNG 추진선을 만든다고 프랑스에서 4조 원어치를 아주 싸다고 중국에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2018년대에 LNG 추진선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21년대나 납품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럽에서 선사들이 오메나 언제나 납품한디야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가 이것 좀 만들어 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에서 괜히 또 기술 가르쳐주면 또 고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못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납품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NG 운반선하고 추진선까지 조만간 우리나라가 약 7, 8년 후에까지 1,500척 정도를 수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 내지 15년이 호황이 쫙 올 것 같으니까 요즘 막 중공업 조선소가 많이 오르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지만 80억 명을 그 위대한 모든 국가를 억누르고 우리나라가 쫙 직장인들이 조선소에 근무하는 그 위대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놀 때 일하고 일할 때 효율적으로 일하고 설계하면서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을 만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중국의 13억 명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나라가 쫙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그 대단하다는 일본을 완벽하게 따돌리면서 우리나라가 이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얼마 전에는 저 야말 프로젝트에 LNG 요즘 이렇게 얼음 두께가 막 이렇게 1m가 되는데 이런 배를 깨고 가는 얼음을 쫙 깨고 가는 쇠빙선이 있어요. 막 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얼음을 막 푹푹 깨가면서 LNG를 싣고 가는데 이배부터 세계 1위야. 그래서 여기에다 이번에 바지선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9천억 원치 얼마나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잠수함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잠수함.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막 우리가 야 인도 또는 필리핀 다른 나라에서부터 잠수함도 야 이거 너무 지금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에 가장 정규직 고용 창출이 많이 되면서 지금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이 조선 산업이 이렇게 성장한다면 우리 부동산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대기업이 생기는 조선 산업이 생기는 주변에 우리가 소액으로 조금만 우리가 소유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난 참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런 곳에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도 좋고 토지도 좋고 이렇게 뭔가 지금 이렇게 세옹지마죠. 정말 어려웠던 조선 산업이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우리가 부동산도 함께 관심을 가져본다면 우리는 정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강연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표님의 부동산 알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조선산업 1위를 차지하는 한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중국의 시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정말 잘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조선산업의 일자리 스케일이 워낙 큰 만큼 이 조선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같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까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594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요.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박관식 대표님 직접 만나 뵙고 오프라인에서 무료 세미나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 순서는요, 알부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그리고 부동산 고민이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53-2594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이나 고민,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실 때 참고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내가 보유를 하고 있거나 내가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과 지번, 그리고 면적과 투자 금액 등 궁금하신 점을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명쾌하게 해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찬 고민 상담 바로 출발해 볼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알부자인데요.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기 경기도 부발에 있는 예. 부발에 있는 그 고백리 땅이 좀 있는데요. 아, 네. 그가 어떻게 될란지 앞으로 그가 뭐가 될란가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전망이었던가. 아, 알겠습니다. 네. 정확한 지번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번지요. 예. 23-5번 235-2번지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이천시에서 지금 고백리에서 235-2번지 지금 토지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 맞죠? 예예.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도움 받아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 달래려. 예. 서울 경제 재밌습니까? 네. 서울 경제 TV 재미있어요? 예, 재밌어서 잘 보고 있어요. 저기 재밌어요. 아주 고백리에 보니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요? 예, 뭔가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예, 우리가 보면 요즘은 이제 인터체인지 주변이거든요, 여기가. 예, 옛날하고 달라서 자, 우리 시청자님 예. 역세권이 좋아요, IC 주변이 좋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역세권이 좋겠죠? 역세권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인터체인지 주변이 뜨고 있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네.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예, 역세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능서에 사람이 생기잖아요, 여기. 예, 예, 그러면 요즘은 사람이 많이 안 내려요. 예. 그리고 오히려 여기 능서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와서 돈 쓰는 일이 많이 생겨요. 예. 그런데 인터체인지 주변이 뜨는 이유가 있어요. 왜 뜨냐면 예, 요즘은 그 상가 있죠, 상가. 예, 코로나가 오면서 아주 독특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게 예, 예. 월마트라든가 이런 게 장사가 덜 되고 예, 요즘은 휴대폰으로 시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체인지 주변에다가 물류센터 같은 걸 많이 줘요, 물류센터. 물류센터 많이 짓더라고요. 전번. 혹시 이런 데 갖고 계시다 보면 요즘 네. 땅 파라는 전화가 인터체인지 주변에는 가끔 오거든요. 예, 그런 전화는 아직 안 왔죠? 예. 그런 전화가 조금 있으면 걸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인터체인지 주변에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하고 그만- 틀려서 뭐냐? 요즘은 예, 저기 상추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야채 좀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금 있으면 오는 거예요. 예. 왜 오느냐? 인터체인지 주변에 물류창고를 짓고 있다가 얼른 배달해 주는 거야. 근데 예. 물류창고가 인터체인지 주변이 아니라 도심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인터체인지까지 나오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면 배달하는데 힘든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시청자님, 예. 난 참 행복한 사람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아. 왜? 인터체인지 주변에 있잖아요, 땅이. 그래요? 예. 그래서 모처럼 난 참 행복한 사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것 같아. 앞으로 좋아진다고요? 네, 좋아져. 그래서 오늘 전화 잘하셨어요. 네, 혹시 근데- 누가 전화하면은 네. 땅 팔으러 가면은 나 안 팔게요. 딱 이렇게 하고.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팔지 마시고요. 지금 IC 쪽 주변이라서 그대로 보유를 하시다가 또 기분 좋은 전화가 걸려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다음 고민 보내주신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저기 지방의 강주 광역시에 있는 예. 광산구에 있는 토지를 좀 음. 전망이 궁금해서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데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주소, 집번이 어떻게 될까요? 네, 시청자님? 광산구 예. 예, 예. 강산구 성정동 네. 예, 221-6-인가? 226-1번지 맞으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요. 이 토지 전망 어떨지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답답한 마음 달래려. 전화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송정동에 이렇게 이쁘장한 땅을 갖고 계셔요. 네네. 도로가에 이렇게 있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요. 전망을 예, 예. 만원경으로 봐드릴까요? 쌍안경으로 봐드릴까? 쌍안경으로 봐주세요. 쌍안경으로? 여기 보니까 쌍안경으로 보니까요. 네네. 이 도로가에 아주 이렇게 삼각형이지만 이쁘게 생겼어요. 네. 지금 역세권에서 이게 네. 중심도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광주가 예. 지금 이 공항이 광주공항이 자꾸 이사 간다고 지금 다른 쪽으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다가 주변에 공단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공항만 이사 갔다 하면 뒤쪽에 신도시가 생길 거라고요. 네. 만약에 공항 이사 가고 신도시가 생기면 여기는 중심 도시가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이게 쌍안경으로 봤더니 네. 조금만 있으면 여기에다가 예. 그냥 건물을 지어가지고 네. 커피숍도 해도 될 것 같고 빵집도 해도 될 것 같고 뭐든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앞에가 학교가 있어가지고 뭔 상관 있어요 학교하고? 무슨 제한 같은 게 없나요? 제한 없어요. 제한 없어요. 그것은 이런 학교하고 그 유흥이 아니니까 네네.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후제에 지금까지도 잘 갖고 계셨는데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경산한서가 나오겠어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답답한 마음이 좀 달래지셨을 것 같아요. 광주 감사합니다. 광산구 쪽 토지요. 지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네. 들고 가시고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다음 전화도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네, 제가 그 잠실 석촌호수의 레이크 해모로라는 예. 그 주상복 아파트 매매를 고민 중인데, 예. 근데 현재 그 응봉동 쪽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가지고 예. 그걸 매도하고 갈지 아니면 현재 아파트 보유하고 전세로 그냥 가는 게 나을지 좀 상담을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성동구 응봉동 쪽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거를 네. 지금 보유를 할지 말지 그리고 네. 송파구 송파동의 레이크 해모로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를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응봉동에 무슨 아파트예요? 현대 아파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아파트를 이게 몇 평형이죠? 현대요? 예, 현대 아파트가 20평대요. 20평형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0평형대는 단지수가 좀 좋거든요. 네. 그리고 송파에 있는 아파트는 단지수가 좀 작은 편이에요. 작죠.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네. 자녀는 몇 명이셔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으셔. 네. 어쨌든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가 네. 절호의 기회라는 게 뭐냐? 네. 일단 송파로 이사 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사를 가는데 네. 여기 현재 현대 아파트 있죠? 네. 현대 아파트를 매매하지 말고 전세를 놨으면 좋겠어요. 아. 전세를 놓고 네. 혹시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네. 송파에는 하나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두 개를 사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세 놓고 하나는 매입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2주택자가 되는. 그러지, 거 1가구 말씀이신 2주택이 될 수 있어요. 거죠? 네. 근데 1가구 2주택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해요. 그걸 생각도 했는데 이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아, 부동산 대책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좀 그 대출 받기가 아마 아, 힘들어서 어려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출 안 네. 받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네, 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아, 2주택 그래요? 하기로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네. 일단은 매도하고 매입을 해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전세 주고 네. 매매하고 오는 건 안 돼요. 아, 전세 주고 전세 얻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전세 놓고 여기 매입하는 게 일 아니고 상책이고 네, 네. 중책은 네. 전세 놓고 여기 전세 네. 오는 거. 네. 하책은 여기 팔고 네. 여기 전세 얻으면 그게 가장 하책이야. 그러니까 뭔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걸 현대를 팔고 해모를 사는 건요? 그냥 아, 그러니까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상책이야. 주상복합인데 그래도 환경이 좋으니까 그게 괜찮아요. 장기적으로는 주상복합이면 네. 뭐냐면 어떻든 네. 그 잠실이나 강남이나 똑같거든요. 네. 여기 지금 송파나 잠실이 네. 그 이 하남시가 미사 강변이 개발이 되고 교산이 개발이 되면서 네. 강남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 네. 예, 이번에 이사 오는 것도 괜찮아요. 뿌리를 내리는 것도 또 때에 따라서 주상복합은 위치가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살기가 좋거든요. 네. 네. 꼭 이 아파트 단지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인기가 주상복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고려하지 마시고 네, 하여튼 그것도 상책이다. 이렇게 또 판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시청자분께서 예. 좀 고민을 네, 해보실 감사합니다. 필요가 있겠어요. 고민을 네. 좀 해보시고요. 네, 여유 자금에 따라서 3가지 안 중에서 한번 선택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3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4번째 전화 연결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알부자인데요. 어떤 부동산 네. 고민 있으세요? 저는 토지를 좀 가지고 있어서 예. 그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토지를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충청남도 네. 당진시 합덕읍 네. 대전리 27 거기 전 50평야. 알겠습니다. 지금 충남 당진시 쪽의 대전리 27-13번지에 지금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이 지역 지금 들고 가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답답한 마음 달래려. 네.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12년도에 이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요. 예. 그냥 토지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라 그래갖고 저에 관심을 안 두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전 시간이 지나면 막 부동산에서 연락 올 줄 알고 예.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이래서 좀 불안도 하고 향후 전망이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합덕에는 이제 서부선 전철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네. 이쁘장한 밭을 하나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이 좋아지면 어떻든 합덕 전체가 조금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토지를 확보하고 있고 또 특히 이런 땅을 하나 갖고 계시면 든든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쯤 이렇게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쁜 소식은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땅값이 약간 상승기를 타고 있어요. 예. 요즘 하도 아파트에 규제가 심하시고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토지 시장은 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도 이게 맹숭맹숭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토지 시장에 관심들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 토지 시장에 또 토지 보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만간 이 당진 합덕에도 새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년쯤에는
혹시 네. 누가 땅 파세요, 땅 팔어 이런 또 네. 전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예, 그때 또 팔면 안 되겠네요. 그래요. 한번 갖고 계시면 남 참 행복한 사람 들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네, 너무 길게 보고요. 감사합니다. 교통 호재를 통해서 기대감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지금 이 시기에 합덕 토지는 그냥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또 나중에 네. 향후에 궁금하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번째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알부자 지금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594번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문자 하나 살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39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228-2번지 전망과 매도 여부 문의 주셨는데요. 대표님, 이 지역 토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잠깐만요. 자, 보니까요. 경기도 광주시의 퇴촌면 영동리네. 영동리요. 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네. 영동리인데요. 이 서울 수도권에서 이 경계선을 보면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은 서울하고 가까운 땅을 사면 살수록 사실은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 개발 제한구역인데. 근데 이 영동리는 그 개발 제한구역을 딱 벗어났어요. 이 땅이. 야, 참 행복한 사람.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조금.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현재는 도로가 없는 맹지예요. 하지만 농사 짓는 데는 맹지라고 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옛날하고 다른 게 이런 맹지도 우리나라가 하도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없는 맹지에 도로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곳에 또 시멘트가 또 깔리는 수가 생겨요. 왜? 농사 짓기 좋으라고. 그래서 여기 이런 지역처럼 시멘트가 깔리게 되면 또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길 나면 또 땅값이 올라. 또 위치가 개발 제한구역 아니라서 지금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평 강화구도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동리가 퇴천면 중심보다도 오히려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토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서서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가치 있는 토지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매도보다는 보유 의견이었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자, 489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검산리 759-1입니다. 이 토지의 전망과 보유할지 말지 문의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 토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이 이렇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이러면서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개발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산골짜기에 이렇게 토지를 갖고 계시다 보면 일반 분들은 절대 안 오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로 이런 산골짜기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볼 때 강원도에 가면 이렇게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에 이 서성리라는 지역의 땅이 전체적으로 합쳐봐야 이렇게 아주 극소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산이고 실제로 평야는 조금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강원도에는 토지가 귀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땅을 재조명할 때가 됐어요. 왜? 이 수많은 땅은 건물을 못 짓잖아요. 산속 첩첩 산속이고 또 높은 산이고 그래서 이런 높은 산 속에서 겨우 냈다는 것이 서성면의 이런 정도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땅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다 보면 이런 것은 나중에는 산소도 돈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강원도에도 이렇게 펜션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재활, 의학 그로 좀 매력적인 땅으로 바뀔 때가 있다. 그래서 강원도 땅도 한 개 정도는 소유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숲속이라서 개발이 좀 안 되니까 답답하신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귀한 땅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강원도 쪽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고 확인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335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전남 나주시 산포면 내성리 1071-5 이 지역의 토지 역시나 전망 여쭤봐 주셨는데 여기는 어떨까요? 그래요. 우리가 보면 가끔 이제 수익 창출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토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전라남도 나주라는 데가 아주 평야지대고 개발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은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이렇게 혁신도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혁신도시가 들어가서 도시지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곳에 건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한전과 관련된 요즘 대학교도 들어온다고 그러죠. 이렇게 시골이 도시로 바뀌어버려요. 도시로 바뀌면 이 주변에 갖고 계신 이런 토지들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왜? 시골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이 토지 보상이 나오고 토목공사가 토지 보상이 나오면 1차 땅값이 상승하고 또 토지 보상만 나오고 또 공사가 들어가면 2차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면 또 3차 땅값이 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바람직한 소액으로 투자할 우리가 환경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직장인이 많이 늘어나는 곳에 가서 그 주변에 이런 토지를 사놓으면 정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던 이런 길도 열리는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가능성이 높은 토지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직장이 늘어나는 곳에 모범적인 토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토지 갖고 있으면 흥부가 박을 타면 스르렁 스르렁 하는 행복한 토지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봅니다. 네, 전남 나주시 토지요. 시골이 아파트로 바뀌는 상상을 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관식 대표님과 함께한 알찬 고민 상담 시간이었고요. 아직 못다한 고민,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고민들은요. 오프라인 상담 통해서 함께할 수 있겠는데요. 무료 세미나 정보 확인하시죠. 네, 이어지는 순서는요. 알쏭달쏭한 부동산 이슈들을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인데 오늘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체크 해보시죠. 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요. 또다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달아오르기는 했는데요. 법인을 활용한 투자도 이슈가 됐었는데 주로 투기 세력을 잡는 규제가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그래서 지금 6.17 부동산 대책은 이게 21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자님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떨어진다면 이런 대책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집값이 막 떨어져요, 만약에.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나오는 거겠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 국가의 어떤 리더분들은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는 안 좋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낮추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다 하니까 뭐 중국도 몇천조 찍죠. 미국도 약 3조 달러를 찍는다고 그러거든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풀린 자금이 유동시장이 풀린 자금이 약 2, 3천조가 막 된다고 지금 엊그제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는 뭐냐? 강도 높은 대책을 내세울 때는 그래도 정부 리더십 분들이 보실 때 오른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자산 관리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혹시 막 이런 때 라고 싹 팔아버렸는데 리더분들은 오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고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올 때는 자산 관리를 참 잘하는 전문가들로 상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강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정말 고강도라는 그런 평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지속적으로 다니고 당분간만 집값이 잡힐 것이다. 결국엔 뭐 오를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인데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집값 정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우리가 뭐 새벽에 닭을 울음소리 못 울게 한다고 해가지고 해가 안 뜨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돈을 찍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경기하고 상관없이 지금 집값의 상승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 경기가 안 좋거나 어려울 때도 지금 이거 정부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 매입하는 것만 조금 조심하면서 숨고르게 하면서 좀 지켜보는 그런 현명한 됐으면 좋겠다. 단지 이렇다고 해가지고 막 푹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당장 바로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신다는데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실수요자분들은 그래도 좀 반기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엔 실수요자분들도 그렇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슈 체크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대책이 투기 세력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어디든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 분들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대출 규제와 공급 방안인데요. 그런데 대표님, 이번 6.17 대책의 공급 방안은 쏙 빠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대책은 지금 어쨌든 정부는 조금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될 수 있으면 현 정부의 리더분들은 그냥 필요한 사람이 집 사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 집을 짓는 건 이미 미리 발표했어요. 3기 신도시가 이미 발표가 됐고 또 각 역세권에 뭐 예를 들어 용산역이다 그러면 그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발표는 안 해도 돼요. 단지 중요한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내 집 마련 꿈이 와르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고 계신 거예요. 정부 리더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주택자에게 좀 중과하고 주택 소유를 어렵게 하고 없는 무주택자한테는 유리하게 집 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와르르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님, 예.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뭐 집값이 오르지 않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잖아요. 예. 그런다고 해도 뭐 대출이 힘들어지면은 실수요층들이 현금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든데 그럼 이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분들께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요. 집값을 일단 정부가 낮추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9억 갈 건데 그러니까 5억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해버렸어요. 그럼 3억이 싼 거잖아요. 3억 대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오히려 대출을 조금 적게 한다고 해서 꼭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여주고 다주택자한테는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는 아주 현 정부가 슬기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때는 숨고르기를 좀 하는 게 다주택자는 좀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했다 그러면 세금 관계로 뭐 써내라고 머리 아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이런 때 좀 늘리는 것 좀 조심하시고 무주택자한테 기회를 주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대출이 조금은 어려워졌어도 무주택자분들께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월세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으로 어떻게 얼마나 더 상승할까요?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뭐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기타 세금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떡값이든 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 플러스 재료 플러스 그죠? 마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값도 똑같잖아요. 월세도. 국가에 뭐 이게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좀 더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세에서 좀 빠져나와서 이번 기회에 국가가 무주택자한테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사회자님.
이런 데 집을 내 집 마련하는 아주 슬기로운 우리 시청자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 네, 이번 규제로 인해서 무주택자 분들께도 유리한 기회가 열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 체크해 볼까요? 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요, 투자 수요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이번 풍선 효과는 3억 원을 기준으로 나타날 것 같거든요. 자, 대표님, 어디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3억이라면 서울에서는 투룸도 3억 가잖아요. 이게 이제 아파트라는 개념이 서울에서 아파트 3억짜리는 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막 그 6억까지가 굉장히 고가주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9억까지가 고가주택이 됐어요. 그것이 어느 날 15억이 또 고가주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담배 값이 오르고 오르면 인플레이션 된 거잖아요. 모든 게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는 3억짜리 집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많이 도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걸쳐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리더분들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여기에서 잘 지키는 거 조심해서 지키는 것 참 생각하시고, 무주택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무주택 했던 분들에게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요. 왜? 다주택자가 어렵다면, 주택 구입하기가 어렵다면 무주택자는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까지는 규제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저 특혜를 많이 주고, 오히려 분양해서 우리가 3기 신도시도 또 신혼 부부도 그 분양권을 분양받을 수 있는 특혜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주 정부가 무주택자한테 주는 아주 특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서울 지역에서 뭐 3억 원 이하는 찾기도 힘들고, 지금 이미 뭐 저가 아파트 이미 4억 원에 육박을 하는데, 그럼 이런 모든 투자 수요가 여기에 몰리면은요, 실수요자들도 물론이고 이제 3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5층 이상을 무조건 아파트라고 그러거든요. 빌라도 5층 이상 집 아파트예요. 단독형도.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 빼놓고는 그냥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어떻든 3기 신도시하고 또 이번에 미니 신도시 개발을 역세권 개발 용산부터 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지금 뭐 송파 쪽도 그러고. 그러니까 현 정부가 무주택하면서 신혼부부들한테 주는 특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청년 또는 이런 분들한테 진입장벽을 굉장히 낮춰주고, 다주택자는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6.17 정책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주택 하셨던 분들은, 또 전세 살았던 분들은 큰 눈을 뜨시고 이번 기회를 정말 내가 집을 장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참여하는 현명한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규제를 통해서 정말 무주택자 분들께 그런 유리한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 투기 수요는 사라져야 맞죠.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사라진다면 정말 어떤 국민이 지지를 보낼 수가 있을까요? 현금 부자는 앞으로 또 다른 시장으로 이동을 할 게 분명한 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불이익을 받는 실수요자분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이었고요. 더 핫한 부동산 이슈가 궁금하다, 그리고 내가 가진 부동산,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에 고민 많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박관식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594번 그리고 묘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